구계제 이후의 삶이 또 바뀌죠. 구계제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일계제 소주천과 이계제 대주천을 겪고 기의 몸, 기운의 몸, 몸, 마음, 정신, 영적인 것이 기의 몸으로, 그 다음에 기운의 어떤 몸으로 있다가 삼계제에서부터는 에너지체의 몸으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3, 4, 5, 6, 7, 8, 9 계제의 절정에 이르고 정상의 그러한 관문을 9번 통과하고 대한거울 탈퇴를 겪고 나서 이 어떤 삶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책들이 전 인류적으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단전 호흡은 인간의 몸적으로 대주천 이후에 대주천만까지 가더라도 혁명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몸, 마음, 정신, 영적인 것, 기적인 것에 대한 혁명적 변화가 오는데, 그 이후로 3계제에서 9계제까지는 또 7번의 대한골 탈퇴를 겪음으로 해서 에너지체의 몸으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에너지체의 몸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에너지체라는 것은 몸의 느낌을 부수적으로 설명한다면, 기라는 것을 우리는 1계제에서 2계제는 우리가 인간이 하단전 호흡을 통해서 노력에 의해서 집중된 호흡법을 통한 노력에 의해서 기운을 터득한다면, 9계제에서는 하단전 호흡을 할 필요도 없고 몸 자체가 기도 충만하지만 에너지가 길을 걷든 가만히 앉아있든 어떤 강력한 기라는 거와 전혀 다르게 몸에 치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대주천까지는 1, 2계제까지는 이제 기를 받아들여서 예, 에너지 이제 기를 터득하는 거고, 내가 주체적으로 터득을 하는 거고, 이제 3계제부터 3계제에서 5계제는 그런 기를 터득하는 것과 에너지가 중첩되어 이렇게 몸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3계제에 넘어가면 기와 에너지가 이제 중첩이 돼요. 중첩이 되어서 중복되어서 몸 안에 흐르게 병존하는 되고, 건가요? 그렇죠. 같이 그 흐르게 되는 에너지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예, 내용인데요. 예. 지금 기를 뭐 기와 에너지라는 것을 참 느낌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에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차차 이제 제가 이렇게 언어적으로 따듬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제 어떤 몫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9계제까지 7계제에서 9계제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어떠한 우주나 고차원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파동이라든지 우주에는, 그리고 우주를 넘어선 4차원, 5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그딴 에너지의 어떤 뭐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뭔가의 어떤 그 물질의 힘이 몸에 자연적으로 내가 관여를 하지 않아도 이게 1계제에서 대주천 단계에서 하는 나의 주체적, 자립적, 주도적 에너지를 활용하고 길을 넣는다라는 표현, 길을 당긴다라는 표현을 넘어선, 이거는 관여하든 관여하지 않았든 그러한 에너지는 몸 안에 용천열, 발바닥이나 손바닥, 그리고 백회열, 이런 형태로 무작위하게 몸 안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를 느끼들 었을 때의 느낌과 전혀 다른 어떤 아프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것이 인체 내에 들어오면서 펼쳐진다, 에너지 무슨 뭐 어떤 느낌으로 펼쳐진다, 이런 게 오는데 이 느낌을 말로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잘못 표현을 하면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나타나야만 되는 걸로 믿기 때문에 어떠한 행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내가 자주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그 외부에서 치고 들어오는 방식이기 어떤 때문에, 우주의 어떤 섭리나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1계제 소주천과 2계제 대주천에서 겪어보지 못한 어떠한 물질이
느낌이 몸 안으로 강력하게 충전되듯이 들어옵니다. 이게 전기에 이게 충전하듯이. 기 느낀 거 완전히 다른 별개의 어떤 제3의 어떤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렇죠. 하나 예를 든다면 휴대폰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폴더폰에 예전에 전화기, 유선 전화기는 이렇게 들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화면을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영상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유선 전화기는 그야말로 띠또 띠또 01 이렇게 해서 모습의 형태로 우리가 언어로 나타나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에서 거기에 전기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습니까? 전기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폴드폰으로 바뀌면서 폰의 역사가 폴드폰으로 바뀌면서 문자에서 영상이 나타나는 폴드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진화하고 발전된, 그러니까 몸의 진화 상태로 본다면 몸이 9번을 개조가 된다는 게 한골 탈태가 일어나는데, 구개제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폰이 진화하면서 데이터도 켜지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도 들어오고 인터넷이 들어오고, 인터넷이 먼저 들어왔죠. 인터넷이 들어오고 그 다음 블루투스, 데이터, 그 다음 앱, 그 다음 와이파이, 그 다음에 각종 밴드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SNS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인체도 폴더폰에서 전기를 받아서 어떤 영상 정도만 나오던 것이 지금은 앱을 통해서 그 다음 각종 와이파이나 데이터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인체도 그러한 것처럼 진화가 된다는 거죠. 이거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에너지, 그러니까 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기가 아닌 3계제 이상부터는 제3의 어떤 에너지가 있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에너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에너지라는 이 물질은 그 에너지 속에는 에너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무수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실례로 든다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유선 전화기, 선이 있는 전화기에서 그 다음에 폴더폰으로 진화해 왔고, 폰이 스마트폰으로 진화해 오면서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진화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폴더폰은 전기만 꽂으면 통화가 되고 다 되었습니다. 영상도 조금 뜨기도 하지만 요게 몸이 지금 9기가입니까? S9 갤럭시 네. 지금 10번, 11번 앞으로 나올 것이라 하는데 그걸 명칭을 뭐라죠? 갤럭시 S11, S10. S10, S11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몸이 그렇게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 3계제에서 이후부터는 기가 아니라 몸의 전기가 아니라 폴더폰에서는 전기로 본다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이 켜지고 데이터가 켜지고 와이파이가 작동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 갤럭시 S9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인간에게도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듯이 똑같습니다. 그 와이파이를 켜면 무한히 떠도는 이 공간에 떠도는 이러한 정보들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들어오면 영상이 켜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체도 그렇게 구개제가 되면 그러한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가 아닌 제3의 물질, 에너지가 들어온다.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 속에는 정보가 있다. 정보가 들어있다. 어떤 정보를 말씀하세요? 정보를 하나 아까 예를 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켬으로 해서 인터넷이 기지국에서 기지국으로 연결돼서 그 기지국에서 쏘는 어떠한 그 와이파이나 데이터 안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타나고 인터넷뿐만 아니고 정보가 SNS라는 정보가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켜지듯이 구개제의 그 에너지 속에는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라라고 하면은 상당히 지금 무리가 따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에너지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려면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만. 예.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대략 대주천 이상이 된 분들,
그 다음에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 그 다음에 불교로 말씀을 드리면 깨달은 자, 아. 정신적으로 깨달았다라든지 영적으로 깨달았다라든지 그러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절정의 고수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정신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대화에서 오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것도 역시 자칫 공개를 잘못하게 되면 배우는 후학들께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꼭 그렇게 내 몸이 돼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에너지체는 내가 에너지체로 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능력들이 반드시 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에너지체가 내 몸이 구개체가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아까 조금 전에 갤럭시 9이나 갤럭시 10 이런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드론이 1000개가 그 허공에서 막 공연을 하는 그런 지금 능력을 가진 게 갤럭시 10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간도 구기제까지 오게 되면 그 비유하자면 그러한 못지않은 능력들이 인체에 에너지가 들어와서 에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에도 인간의 몸에도 와이파이가 켜지고 데이터가 켜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1세대 스마트폰에서 지금 갤럭시 11까지 11까지의 인체가 그러한 과정으로 인체가 개조가 되고 혁명적 변화가 오게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계제 이후의 삶은 마치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인간이 스마트폰이 그렇게 진화하고 하드웨어 그러니까 몸이 그 삼성에서 나오는 삼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광고하는 것 같아서 그 폰이 갤럭시 11이라는 몸 자체가 되어야만이 그러기에 맞는 와이파이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인간은 능력으로 표현한 거고 스마트폰은 기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인체가 그렇게 인체가 스마트폰처럼 똑같이 갤럭시 S10 정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은 다른 말로 에너지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영어로 에너지를 검색을 해보면 능력이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에너지는 능력과 똑같다. 그리고 그 능력은 정보다. 그 정보를 내가 우주에 널려있는 정보, 그리고 고차원 세계에 있는 정신세계에 널려있는 정보를 그 에너지가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게 지나가 와서 개조를 대한골 탈퇴를 9번을 함으로 해서 그 뇌는 이 해석할 능력이 생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구계제 이후의 삶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고서에 이렇게 기록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계제에서 9계제까지를 언어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을 뿐 몸의 상태 아까 저는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갤럭시 3도 있고 갤럭시 5, 6 이렇게 쭉 진화를 해왔는데요. 인체도 스마트폰에 비교할 수가 있겠고 그러한 변화와 어떤 혁명적 인체의 개조들이 9계제의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해도 물론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게는 이제 차후에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단 한 가지 9계제의 이후의 삶은 또 새로운 것들이 있다. 뭔가가 해 나가야 할 여러 가지 어떤 과제들과 숙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계제 이후에는 호흡 수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단전호흡은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몸의 진화, 몸이라는 거는 마음, 정신, 영 이게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몸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6가지입니다. 몸의 혁명적 변화, 마음, 정신, 영적인 것, 기적인 것, 에너지적인 것이 대한글 탈퇴를 통해서 스마트폰처럼 갤럭시 S10까지 몸이 혁명적 몸 개조가 왔다면
구계제에서는 아까 질문이 뭐였죠? 구계제 이후부터는 호흡 수련 더 안 해도 되죠. 예, 예. 구계제 이어서부터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안전호흡을 이렇게 정자를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몸 자체가 이미 다 이제는 완전히 개조가 돼버린 상태에서 그냥 삶 자체가 호흡이다. 몸호흡, 9계제가 넘어가면 이미 7계제부터 몸호흡을 하게 되고 뇌의 내 호흡이 이미 하게 되고 몸호흡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호흡은 쉽게 말해서 피부호흡? 피부로 호흡을 하게 되고 또 세포에는 그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안에는 또 DNA가 있습니다. 그 DNA가 아까 이걸 빠뜨렸는데 결국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게 지금 나오기까지의 지구는 45억 년이라고 수명이 45억 년 전에 시작해서 이렇게 나이가 그렇다면 인간의 세포도 DNA도 지구의 DNA와 맞먹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뭐 복잡한 어떠한 그 가스,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융합되고 소립자, 원자, 강자들이 만들어져서 그 에너지체가 지금 그 물질이 지금 지구를 만들어 왔고 그 속에는 반드시 DNA 속에는 소립자나 원자, 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게 쭉 진화해서 인간이 이렇게 지구가 나오고 인간이 나왔듯이 거기에는 DNA 속에는 DNA에는 호흡과 허비의 원리가 다 이미 기억되어 있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에 대해서 호흡을 하게 되고 세포 호흡을 하게 되고 그게 세포가 뭉쳐서 결국은 인체를 이루니까 그게 몸호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몸호흡이 완벽하게 뚫리는 9계제, 7계제, 6계제 정도 이후부터는 뇌에서 호흡을 완벽하게 하는 뇌호흡은 또 뭐예요? 뇌호흡은 뭐냐면 아까 에너지 단전호흡을 완성하게 되면 뇌가 백회열이 뚫리고 그 다음에 다 여러 가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태양혈이라든지 이 옆의 부위가 뚫림으로 해서 9계제가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은 DNA나 미토콘드리아 세포가 이미 이제 우주의 어떤 에너지와 기운들이 고차원의 에너지와 기운들이 뇌를 진화시키고 발전시킴으로 해서 뇌가 결국은 호흡을 한다. 결국은 몸호흡, 내내호흡 모든 것이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질문하려는 거 까먹었네. 그 9계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뭐 새로운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9계제가 되면 이제 호흡 수련은 애써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몸이 다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렇죠. 몸이 일체가 예, 됐다. 예. 호흡과 자연과 일체가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엔 또 새로운 어떤 그 삶의 목적이 생겨요? 9계제 이후에 제가 지금 뭐 단추를 개원하고 결국은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21세기 이전의 아날로그적인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아까 비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체는 결국은 9계제 이후에 어떠한 과제들이 있다. 호모사피엔스의 종말을 고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신인간, 신인류 그래 스마트폰처럼 갤럭시 11의 어떤 갤럭시 S11의 그러한 몸체로 바꾸고 거기에 들어오는 마음, 정신, 영적인 것, 기적인 것은 우리가 인터넷, 와이파이, 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홀로그램의 어떤 그런 기능들 뭐 스마트폰 자체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더 확장되는 지금 엊그제 광고를 나오던데 뭐 이렇게 폰이 안에 속에 내부에서 접었다가 이렇게 싹 커지는 그런 형태로 네, 폴더폰 말고 S11은 내부에서 폴더폰이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내부에서 이렇게 그냥 쭉 빠져나와서 화면이 롤러식으로 되어 있다고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도 그렇게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확답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이다 인간의 개조는.
아, 그러니까 좋은 단초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방금 하신 말씀처럼 구계제에 올라섰더니 새로운 그 인간의 사- 그 사- 혁명적 변화. 변화가 있고 예, 나서 예. 구계제에 올랐더니 그게 끝이 아니고 뭔가 또 새로운 게 있더라. 그렇죠.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얘기해도 알아듣기 힘드니까 또 그거는 공개하기도 이제 힘들고. 차차 이제 단추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 국외제를 마스터한 사람이 지금은 단추에 3명, 국외제에 진행 중인 사람이 1명, 그리고 5, 6계제가 1명 한 명씩 있고, 그다음 소주천, 대조천은 거진 90%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단추에서의 어떤 그 회원님들에 대한 어떤 몸에 지금까지 단추에서는 쭉 건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건강했었을 때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전 인류가 어떤 불교적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막 각종 수많은 수련단체, 이슬람적인 세계관, 그러한 세계관과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날로그에 살아왔던 호모사피엔스는 21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호모사피엔스를 더 능가하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인간 개조를 하게 되고, 그거는 단추에서 이 판도라를 열은 12가지의 정자자세와 호흡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3계제 넘어서서 9계제까지 가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던 숨겨져 있는 무수한 잠재 능력이 놀라운 세상을 발견하셨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인류의 탄생이다. 신인류를 뭐 발견했다 아니면 창조해 나가는. 창조했다. 예. 음, 어떻게 보면 콜럼부스가 자기 유럽 세계만을 알고 있다가 그 신대륙을 신대륙을 발견했듯이 발견한 것처럼. 지금 인간은 호모사피엔스에서 아날로그적인 21세기 이전의 모든 종교, 과학, 철학 사상에 지금은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지만 21세기는 어떤 12가지 단추가 3계제에서 9계제까지의 정확한 명칭이 나오고 그러한 인간의 능력과 몸 혁명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데에는 여기에는 2016년 1월 1일 나오게 된 자기 개인의 정자자세, 사람마다 다른 정자자세라는 것은 수련이나 수행이 아니고 인간 개발법입니다. 인간 개발법. 인간을 개조하는 인간 개발, 인간 혁명적 진화, 진화해죠. 혁명적 진화와 창조적 개념이고, 수련과 수행은 21세기에서 지금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21세기 단추 이후부터는 수련과 수행이 아니라 나의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거를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내가 인간을 개발해 나가고 진화시켜서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시켜서 인간을 개조해 버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에 지금 어떤 형태로 나오게 있는 게 이제 갤럭시 S11로 본다면 그 전에 이러한 대주천 단계의 선도에서 말하는 소주천, 대주천 단계가 지금은 이루기 너무 힘든 절정의 어떤 고수반열이라고 고수에는 적어 놓은 것도 있지만 3계제에서 9계제를 마스터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해탈, 깨달음, 정멸, 열반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3계제 선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3계제만 들었으면 그러한 내용들은 모두가 다 깨우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3계제보다는 또 4계제가 더 1, 2, 3을 더 잘 보일 거고, 하나의 뭐 산으로 비유한다면 베이스 컴퓨터가 지금 1, 2개 정도 있다. 그러면 3계제 베이스 캠프에서는 1, 2계제가 아래로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9계제로 올라가려 하면은 그 반드시 정상에 올라야 뭔가 지금 내가 지금 눈으로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9계제라는 거는 결국은 인간의 호모사피엔스를 혁명적으로 변화해 가면서 9계제가 끝나고 나면 신인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금 질문의 초점을 이게 그 9계제까지 가게 되면
신인류의 탄생이다. 그렇죠. 인류의 혁명적 진화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점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구계제를 가서 인간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을 실제 체험을 하시고 나서 드는 느낌이 아 이거는 이 단추에서 가르치는 이 단전호흡법으로 구계제 이렇게 되면 이건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잠재 능력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렇죠. 잠재 인간 개발법을 봤을 때 저는 12가지 정자 개인마다 다른 정자 자세와 단추에서 말하는 하단전 호흡법 그리고 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수련과 수행은 21세기 이전의 그러한 세계관 가치관이었다면 단추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 개발법이고 호모사피엔스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인류를 왜 만들어내는 그러는 거죠? 왜? 그거는 1계제, 2계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간의 몸이 혁명적으로 변화를 일단은 우주의 기와 고차원의 에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대주천에 들어간 상태고 3계제에서는 소주천과 대주천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에너지체에 대한 어떤 경험들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에는 무수한 정보들이 들어있고 그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뇌가 되어서 그 우주에 있는 고차원 에너지를 접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3계제에서 9계제까지는 인간의 기에 대한 것, 에너지에 대한 그런 느낌이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다음에 흔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단추에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마스터하게 되면 사실은 단전호흡은 하나의 가정적인 거다. 우리가 수단이다. 수단이다 이거죠.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은 9계제가 끝나 7계제부터 단전호흡은 서서히 3계제에서 물론 뭐 내내 호흡이 들어가고 호흡, 세포호흡이 들어가지면서 이렇게 체화되고 나면 그러한 과정들은 이미 몸 자체가 단전호흡에 습관이 돼 있고 폐호흡에서 완전히 하단전에서만 호흡을 하는 그러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단전호흡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걸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밝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또 다른 인간개발법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이제 그 지금까지는 단전호흡을 통해서 어떤 경지까지 올라설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셨고 이제 앞으로는 그럼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뭐 대주천이라도 갈 수 있느냐? 우리 단추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길래 그걸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은 일반인들이 구계제 가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신 이제 원장님이 준비하신 질문인데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네. 드리자면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단전호흡에 대해서 모른다라거나 접하지도 않았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로 기독교적인 신앙 그리고 불교적인 신앙 또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수련과 수행법 그리고 기본 각 단체들의 내공법 수행법들이 있는데요. 단추에서는 이런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 그 한 10,000년 정도 되는 당군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인간들이 해온 수련과 수행법들은 필요하다 단연코. 그러나 그 터전 위에서 단추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그 개개인의 본성과 체질, 체질, 체형,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그 기회전, 몸에 일어나는 기의 어떤 통로가 다르다는 것, 돌아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자할 때 자기 자세가 있다는 것이고 정자해서 이렇게 하단전 호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은 거기에 지금 왜 하느냐 이거죠. 아니요 질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뭐 건강을 위해서 한다지만 그거를 좀 넘었으면 결국에 인간을 개발한다는 것인데
인간을 개발해서 인간을 개조한다는 것이고, 질문의 내용은 이제 일반인도 그게 가능하나, 국외제까지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어떻게 노력해야 이야기인데, 되냐? 그거는 첫째는 이제 지금 뭐 무교라고 해도 유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의식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제사를 지낸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 번쯤은 교회를 다녔었다든지 불교를 다녔다, 다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나 수많은 정보책에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명상에 대한 좋은 점이 지금 부각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명상 숲을 조성한다라든지, 명상은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명상, 웃음 명상도 있고 산책 명상도 있고 영화 감상도 하나의 명상으로 광범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어떤 정보들은 이미 이제 일반인들이 접해는 봤는데, 과연 이제 단추에서 이게 자기 정자 자세와 호흡법, 그리고 호흡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 한마디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든 단추의 지도 방식에 따라서 충실히 수행을 하면 국외제에 올라설 수 있다. 그렇죠. 단추에서 이제 내놓은 그러한 방법, 공식에 의해서 인간은 수련과 수행이 아니라 인간 개발법입니다. 인간 개조법이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인류를 문명과 문화를 이끌어 왔다면, 21세기에는 호모사피엔스를 초월하는 좀 더 진화된 인간으로서의 그런 인간 개조법, 인간 개발법을 하단전 호흡과 정자 자세, 그리고 단의 정확한 위치,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은 진화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매뉴얼이 나와 있다. 몸적인 진화, 마음, 정신, 영적인 것, 기적인 것, 에너지적인 것, 이 6가지를 명확하게 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소주천하고 대주천도 이루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보통 책이나 단체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원장님이 몇 차례 걸쳐서 뭐 단추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뭐 같은 답변이겠는데 어떻게 되나요? 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첫째는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제 수제자 세명한테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단추에서는 그 수행과 수련이라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언어로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목적을 통해서 소주천, 대주천, 그 다음에 깨달음, 해탈, 선정, 열반, 뭐 득도,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단추에서는 제가 그러한 것들을 넘어선 말로 표현을 한다면, 조금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인간을 개발하고 인간을 개조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누구나 다 단추의 프로그램대로 따라오시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이거 좀 다른 질문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 다른 단체나 책에 보면 소유천이나 대유천의 소유천과 대유천을 통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평생을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단추에서는 소유천을 원장님의 지도 방식으로 따라가면 소유천은 얼마 만에 통과할 수 있어요?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잘 못 느낀다, 잘 안 된다라는 분들은, 첫째로는 하루에 1시간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술, 담배, 뭐 또 다른 어떤 그 관계 그런 것도 하게 되면 안 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첫째는. 그리고 제가 이제 소주천, 대주천은 나이 60이 되신 분도 6개월 만에 소주천을 완벽하게 하는 분을 지금 계시고 1년 안에 대주천에 들어간 분이 계시다. 그분은 하루에 1시간을 딱 지켰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했고 뭐 이게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몸이 이제 굉장히 심한 통증과 척추 수술 그리고 고지혈증 고려 심장을 쪼여온다든지 목을 조른다든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하루에 1시간을 정확하게 하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 자기의 어떤 목표의식이나 이게 있다면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목표의식을 두고 하면 분명히 다 99%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여기 와서 배워라라고 하는 걸 이제 그런 답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네. 오면 소유처는 뭐 이게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루에 1시간씩 가면 소유처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언제, 대충 평균적으로 언제쯤 된다 이런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원장님의 지도 방식을 따라서 하게 되면 뭐 평균적으로 한 얼마면 소유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1시간, 한 달에 4번 정도 저한테 오시고 집에서 하루에 1시간 하시면 정확하게 하시면 그진 1년 만에 소주천, 대주천을 다 뚫는 걸 봐왔습니다. 대주천까지요? 네, 대주천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대주천에도 상하, 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단체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대주천은 평생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하면은 자, 저만 구계제에 들은 게 구계제를 2018년 12월에 마스터한 게 아니고 지금 구계제를 마스터한 사람이 2명이나 있고 또 구계제에 저번 달에 마스터한 사람이 또 1명 있고 지금 구계제의 마지막 단계에 들었는데 총 4명이 지금 사실상은 구계제를 마스터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주천이 10명 모인 거하고 대주천이 100명 모인 거하고 구계제가 4명 모여 있는 거하고 대주천이 다수 이렇게 모여 있는 거하고 우리가 에너지의 장이나 기의 그 강도의 측면에서 봐도 벌써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계제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체가 그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가 몸 안에 충천하듯이 들어오고 들고 나가고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의 단계에서 오게 되는 에너지의 힘, 기의 힘이 막중하게 강력한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4명이나 단추에는 있고 또 5, 6계제가 되는 분이 있고 다수의 대주천, 소주천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강력한 기와 에너지가 파장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일반인들이 여기 오시면은 금방 뚫리게 됩니다. 안 돼 있는 곳에 가서 자꾸 우리가 기가 센 곳에 모여 이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다시. 예를 들면 산에 가면 그 동물들이 자는 곳이 있습니다. 뭐 멧돼지나 토끼나 이런 그 사슴이나 이런 그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그 애들 자는 곳에 가보면 그 지역이 따뜻한 자리에 이렇게 잡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지기가 있다는 거죠. 따뜻한 기운, 양기가 올라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느낌으로, 몸의 느낌으로 안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계산해서 여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멧돼지나 고라니는 그 땅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있는 자리에 딱 이렇게 겨울을 나고 이렇게 합니다. 인간도 사람도 산에서 따뜻한 양기가 나오는 좋은 장소가 있고 찬 기운이 나는 음의 기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좀 음침하고 안 좋은 나쁜 자리가 있습니다. 좀 흉한 자리가 있죠. 거기에 잘못 앉으면 큰 뭐 우환이 든다든지 이런 행태가 오는데 산에도 마찬가지고 땅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내가 우주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일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잘 찾아가야 되듯이 우리가 배우는